안녕하세요, 캠노태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사360 X4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리뷰했었습니다. X3보다 어떤 점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건 매우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더 만족스러워졌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 영상부터는 제가 항상 하듯이 시리즈로 나눠서 좀 깊이 있게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360 X3의 화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X3와 X4의 화질을 비교하는 영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엔 그게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X3의 최대 해상도는 5.7K 맞죠? 그리고 얘는 8K로 나왔는데 이미 거기서 결과는 나와 있어요. 5.7K보다 8K가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X3가 출시된 시점을 고려하면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도 더 강해지고 더 좋아졌단 말이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다만 X4를 썼을 때 X3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 그거거든요. 다 괜찮은데 화질이 아쉬워, 화질이 단점이야 라는 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뭐 보급형이란 제품 수준과 그리고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갈 만은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왜냐면 애초에 360도 카메라가 상당히 비싼 장비였기 때문에 이게 보급형으로 그 정도로 나왔다는 것도 저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X4는 얼마만큼 만족도를 줄지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X4에만 비중을 두고 화질 체크를 했고요. 테스트 내용은 주간, 야간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X3는 5.7K가 최대 해상도였죠. 근데 X4는 8K가 최대 해상도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5.7K와 8K 사이에 5.7K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7K 플러스는 8K만큼 거기에 근접한 화질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5.7K처럼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상도 그 중간쯤에 있는 거라서, 만약에 8K로 찍기에 좀 애매하게 용량이 부담돼 라는 분들, 근데 5.7K는 너무 화질이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한테 딱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5.7K 플러스도 별거 아니다, 해보니까 화질이 별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주간 테스트는 5.7K 플러스 그리고 8K 두 가지를 비교를 했고요. 저조도 같은 경우는 인사360이 말을 하기를,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하라고 말을 하기를 5.7K가 저조도에 더 괜찮다고 합니다, 8K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주간 테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당연히 5.7K 플러스 그리고 8K로 촬영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어떤 게 8K이고 어떤 게 5.7K 플러스인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어떤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스티칭 작업을 할 때 일부러 과하게 화각을 확대, 축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화질이 괜찮은지를 보시라고 조금 범위를 크게 잡았습니다. 요거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360도 카메라든 다른 카메라든 정도 이상으로 확대해버리면 당연히 노이즈가 많이 부각이 되거나 화질이 뭉개지는 게 맞습니다. 자, 요번에는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막으로 다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게 5.7K 플러스 해상도로 촬영을 한 거죠. 자, 요거 자세히 보면요, 요런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사용할 때 이렇게 작게 보이는 알갱이들을 표현하는 게 X3에서는 좀 뭉개져 보였단 말이죠. 근데 5.7K 플러스로 촬영한 건데도 꽤나 선명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는 화면이 작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화질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최소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K로 찍은 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K죠.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저도 촬영을 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디테일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눈이 예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자주 하신 좀 전문직이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동일한 설정을 했거든요. 내보내기 할 때도 당연히 동일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용 어플을 PC용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때 되면 나타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5.7K 플러스가 아무리 그래도 8K에 비빌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은 화질인 것 같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갖고는 디테일까지 따지긴 좀 힘들 거고요. 확대를 해서 정지 화상을 확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선 티가 나요. 저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이런 표현력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선회도가 상당히 좋아졌다. 당연한 거겠죠. 8K로 찍는데 선회도가 예전처럼 뭉개지는 느낌이면 그만큼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8K라고 말하기 애매하게 되는 거긴 하죠. 자, 요번에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면요, 먼저 왼쪽에 있는 회 위에 쪽 5.7K 플러스는 약간 퍼져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계단들 보면 디테일을 8K가 더 살아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저 난간 8K가 훨씬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게 정도 이상으로 크롭을 확대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조도 테스트 시작합니다. 낮에, 그러니까 주간에는 5.7K 플러스로 시작을 했지만 요번엔 8K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FPS는 25로 정해놨는데 25로 한 이유가 별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거는 언급을 드릴게요. 8K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둡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엄청 어둡습니다. 액션캠 종류에서는 정말 극악의 촬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조건이면 조금 더 빛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죠. 최근에 출시됐었던 DJI 오즈마 액션 4 그리고 인싸 360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저조도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화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눈도 거기 익숙해졌죠. 근데 이전에 액션캠들을 보면은 이런 환경에서 저기 뒤에 보이는 간판 불들 요런 게 걸을 때마다 생기는 쇼크 때문에 잔상이 생기듯 막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인싸 360 X4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5.7K 한번 보죠. 자, 5.7K입니다. 25fps 동일하고요. 저조도 안정화,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8K로 찍었을 때보다 바닥면을 보면요, 조금 더 환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기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불빛이 여전히 떨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영상 화면만 보면 너무 어두워서 뭔가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잖아요. 요 정도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 정도 화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워낙 눈이 높아져서 이게 100%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화면으로 보면요, 이런 불빛들이 있을 때 약간 왜곡들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다시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어두운 곳을 촬영해 봤다면 조금 더 밝은 곳, 일상적인 곳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의 8K입니다. 보시면 많이 밝죠? 금방 어두운 걸 보고 와서 더 밝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일부러 제가 간판 위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서 빛이 퍼진다든지 노이즈가 얼마나 끼는지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밝은 곳, 어두운 곳이 대조돼야 되기 때문에 간판 위주로 좀 찍었어요.
이게 개인적인 체감이긴 한데 요번에 테스트를 한 것도 그렇고 이전까지 제가 일상 속에서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 X3에 비하면 확실히 저조도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AI 소프트웨어들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저조도도 이만큼은 그냥 뽑아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영상에서는 뭐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만한데 역시나 조금 아쉬운 건 이미 눈이 높아진 상태라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아쉬운 감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화질 자체에서 노이도 좀 보이고 선명도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5.7K입니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보시면 조금 더 밝아서 보기에는 편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역시도 동일하게 패턴을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동선도 최대한 동일하게 했거든요. 보시면 간판들도 깔끔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이제 큰 화면으로도 봤고 스마트폰으로도 봤는데 큰 화면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뭐 요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판단할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 정도의 화질이면 내가 촬영하는 컨텐츠에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5.7K 그리고 8K를 각각 살펴봤는데 이렇게 봐갖고는 큰 차이점을 찾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정지시킨 화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이 5.7K 오른쪽이 8K죠. 희망 부동산 이거 PPL 광고 아닙니다. 모르는 곳이에요. 자, 근데 간판을 좀 보려고 찍었습니다. 동일한 사진의 각도를 최대한 맞춘 건데 희망 부동산 이 글자를 보면요 8K가 조금 더 빛 번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밑에 매장의 입구 쪽을 보면요 5.7K보다 8K가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바닥면을 보면 바닥면도 5.7K가 좀 더 밝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7K가 좀 밝고요. 하지만 바닥면을 보면은 8K가 조금 더 바닥에 있는 그 블록의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8K가 조금 더 선예도는 좋은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야간 화질이 어떠한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간 화질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일단 8K로 촬영을 했을 때 사실 요거는 개인적으로 딱히 흠잡을 게 없었어요. 이게 단점이야,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할 만한 게 없다 할 정도로 화질적인 부분은 괜찮았다, 꽤 좋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X3에서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X3에서는 화질이 아쉽다, 그게 단점입니다. 나는 화질 때문에 안 샀어 라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부분은 뭐 거의 다 해소가 됐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7K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8K보다 못한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크롭 확대를 제가 조금 정도 이상껏 한 거는 맞거든요, 무리하게. 왜냐면 확대를 할 경우에 열화가 일어나고 뭐 노이즈가 보이고 뭉개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카메라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제가 조금 과하게 확대를 한 거는 5.7K와 8K의 차이를 좀 보기 위한 건데, 5.7K 플러스 같은 경우는 8K보다는 떨어지긴 해도 그렇게 과하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용량 걱정되시는 분들은 5.7K 플러스도 꽤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어떤 정의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한 약 1년 정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DJI 오즈모 액션 4라든지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가 나오면서 저조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익숙하다. 특히 또 인치 센터를 갖고 있는 포켓3 이런 제품들을 계속 썼던 분들 입장에서는 별론데, 저조도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아진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8K 같은 경우는 5.7K보다는 조금 어둡긴 하죠. 어둡긴 한데 대신에 사물이나 피사체를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뭐 저는 8K로 찍을 것 같아요. 인사 360 쪽에서 5.7K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밝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요것 때문에 5.7K가 조금 더 밝기 때문에
요걸로 찍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제 밝게 하고 디테일한 표현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화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플리커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깜빡이는 건 당연한 거고 미세하게 이렇게 검은색 띠가 생기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는데 요게 왜 그러냐? 화질을 좀 쓸만하면 뭐해? 플리커 때문에 못 쓰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아는 동생이 유명한 유튜버,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롤라이트에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FPS를 25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유튜버라서 맹신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깜빡이는 거 이런 플리커들이 나타나더라. 초기 불량 아니냐 이런 말 하던데 실제로 그냥 뭐 24, 25 프레임을 고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조도는 좀 다릅니다. 이 조건마다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30fps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거든요. 24, 25fps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해본 건데 30fps로 촬영했을 경우 5.7K로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방금 보셨던 25fps의 8K, 5.7K 이 장면하고 동일한 동선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달라진 건 그렇죠. 5.7K의 30fps입니다. 저조도 안정화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까와 다르게 플리커 현상이 안 보이고 깔끔하게 촬영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좋아진 화질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확실히 각자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저는 X3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저조도는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360도 카메라로서 퍼포먼스 좋은 그런 앵글을 잡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지 저조도에서 쓸 것은 그냥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X4의 저조도를 보니까 요 정도면 말 그대로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쓸만한 화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조금 더 번화한 거리로 나와 봤습니다. 당연히 간판이나 불빛 위주로 촬영을 많이 했고요. 여기서 뭐 8K하고 약간 다른 느낌은 있지만 5.7K가 최소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감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딱히 이런 조명들이 잔상으로 떨리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약간 아쉬운 것은 물론 큰 화면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선명하고 좀 쨍한 느낌? 요런 게 인사 360 에이스 프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화질적인 부분, 요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요번 테스트만 한 게 아니고요. 인사 360 X4가 제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제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별 필요도 없는 것까지 다 찍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광량도 달라지고 실내에서 찍고 실외에서도 찍고 비 오는 날에도 찍어보고 다 해봤는데 X3 쓸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이런 게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은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길을 걸을 때 아스팔트 표면이라든지 아까 보신 그 지면의 블럭이 이렇게 막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런 선 같은 거 아니면 나무가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잔잔하게 많이 있는 곳은 이게 디테일하게 잘 보이는 것보다 좀 뭔가 좀 뭉개져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X4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표현력이 많이 디테일해졌고 좀 깔끔해졌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8K로 올라갔는데 그전하고 똑같으면 이게 신제품일 수는 없잖아. 그냥 우려먹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X3를 리뷰했을 때 댓글로 요거 화질이 너무 아쉬워 라고 댓글 달았던 그런 일들이 요번 4세대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 없는 제품이 어딨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냥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고 단점은 있지만 오늘 화질 얘기만 하기로 했고 단점과 장점은 제가 다 종합적으로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영역 또는 꼭 이런 영상미를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라든지 상업적으로 써야 되는 영상에서는 부족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일상적인 거, 대략 브이로그 전후의 범위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영상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화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더라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요런 화질적인 부분들, 후보정이 안 된 거, 어떤 영상들 보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던데 조금 후보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